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굉장히 교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는 왜 볼 때마다 이렇게 오랜만일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좀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항상 좋으셨습니다.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방학이거든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제 부럽습니다. 직장인. 예, 직장인. 부럽습니다. 네. 예, 저는 대표가 부럽습니다. 네. 아시면서. 네, 서로를 부러워하는 맞아요. 초록오렌지 정말.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1인 가구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이제 주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사실 1인 가구라는 말 자체가 결국 혼자 살아가는,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거 문제는 가장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주거 유형부터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네. 예,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전체 가구하고 1인 가구 좀 비교표를 올려놨거든요. 네. 역시나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네. 우리 막 엄마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런 집들 이런 거 전원주택을 또 꿈꾸시는 아니 거 전원주택이라기보다 그냥 한 채 한- 있는 그런 그런 집을 얘기를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1인 가구가 네. 42%나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연령대가 있는 걸까요? 노인 인구가 많기 노인 인구여서 때문에. 그렇구나.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 본인 소유 주택에 그쵸. 거주하는 경우가 네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물론 청년, 중장년, 노년이 있지만 노년층은 대부분이 이제 단독주택에 많이 사시고요. 네. 또 이제 지역적인 요건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아파트가 33.1, 연립 다세대가 11.5% 순으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통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한번 연령별로 네.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죠. 네네 그러네요. 29세 이하 같은 경우는 29세 이하도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건 뭐죠? 29세 뭘까요? 이하인데 단독주택은 뭘까요? 단독주택이 본인 소유일까요? 아 부모님의 집인가요? 예,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도 많고요. 예, 맞습니다. 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 같은 경우는 이제 세를 많이 이제 여러 세입자한테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세입자만으로 모인 단독주택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거는 예. 그냥 연립이나 다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연립과 다세대하고 또 좀 또 좀 다르죠. 다를까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자꾸 네, 그냥 한 채, 집 한옥에 한 하나에. 채 이런 네네네. 집을 생각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세입자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안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 없으시죠?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그 문간방이라고 옛날에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 대학 다닐 때 저희 자취를 이제 했었어요. 기숙사에 예. 있다가. 그런데 이제 2층 집이었는데 네. 2층은 이제 주인집이 사는 집이고 예. 그 다음에 1층이 네. 원룸처럼 네. 양쪽에 이렇게 세 개가 네. 있고요. 이쪽에 투룸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7세대가 1층에 네. 살아요. 단독주택입니다. 네네. 이제 이해하셨죠? 그게 단독,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세대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단독주택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도시로 갈수록 네네네. 굉장히 많고 어르신들은 또 단독주택 소유에 많이 또 사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럼 연령별로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29세 이하는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 외 거처 순인데 사실 이제 단독주택이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0세 이하인데 단독주택이라는 게 네. 이게 무슨 말이지? 본인소유가 아니라 네네. 세입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눈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고층 아파트들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택들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안 보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중소도시도 단독주택에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왜냐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월세가 그렇죠. 저렴해서.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주택 외에 거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고시원 같은 이런 것들 이제 고시텔 우리가 고시텔. 얘기하는데 네네네. 주택이 아니죠. 사실은
주택은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통 반으로 네, 나와 네, 있어요. 주택이 아닌 곳은 사실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결과를 살펴보니까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같은 그러네요. 경우도 많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네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아까 제가 청년들은 세입자가 많다 얘기했잖아요. 역시나 월세 비중이 42.3%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 순인데 이제 노년층이 많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렇네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전체 통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살펴본 거고요. 네. 우리가 이런 전체 통계가 끝나고 나면 청년 따로 정말 그리고 중장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또 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지역들, 농촌 지역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점유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령대로 한번 표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네네. 30대 이하는 월세가 역시나 맞네요. 전세 순이었고 40대 50대는 월세 자기 집 순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전세에서 자기 집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60대 70대는 우리의 기대대로 자기 집 비중이 가장 높네요.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 월세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사글세잖아요. 저 사글세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너무 오랜만에 요즘에 사글세라는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좀 남아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할 때 그때가 거의 사글세 개념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10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 기억이 있구나. 대학가에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젊은 층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월세가 이제 보증금이 있는 월세 또 없는 월세도 있고 또 요즘 반전세. 저 반전세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제 집주인이 지금 집을 내놨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 너무 긴장돼요.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인 가구에게 주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밥을 먹고 내지는 뭐 친구를 만나보지 이런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일단 내가 내 한 몸 낼 곳이 딱 있으면 그냥 그래도 뭔가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그 안전의 문제. 우리가 뒷부분에 또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여성 1인 가구만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장년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도 안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음이 많은 집에서 살아보셨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디테일하게 좀 1인 가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인 가구 연령별 점유 형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자기 집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기 집의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전세 비율이 좀 재밌어요. 그렇죠? 30대까지 올라가다가 점점 낮아지고요. 월세 비율은 역시나 20대 이하 때 굉장히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가구들의 1인 가구들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주택 상태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소음이라든지 저는 사실은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소음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도 이제 듣게 되잖아요. 층간 소음이라든지 벽간 소음도 굉장히 좀 심하고요. 그래서 우리 1인 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더니 주택 내부 소음 문제가 37.3%로 굉장히 심각하더라. 이제 주택 내부 소음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주택 상태가 불량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이제 아파트 구조도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주택 외부 소음도 마찬가지로 길가에 있다든지 이제 주택가에서도 좀 시끄러운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죠. 뭐 방수 최강 상태 요 순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전체 가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비교표를 갖고 와봤는데 내부 소음도 전체 가구 대비해서 1인 가구가 사는 곳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불량도가 높았고 외부 소음도 높았고
최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제 음. 신경 쓰이는 부분, 제가 아무래도 이게 또 여자이고 이제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방범이 아, 그렇죠. 이게 전체 가구에 비해서 1인 네. 가구의 방범이 좀 더 불량한 것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성 안전 문제는 그쵸. 진짜 가장 안심기가 중요하잖아요.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길은 네. 지금 1인 가구 여성들한테 안전하지는 않은 것 무섭죠.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네네. 예, 이런 부분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채광 환기 문제도요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환기가 예,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아파트에서 저도 사실은 고기 잘 안 굽게 되거든요. 못 구워요. 예, 예. 몇 날 며칠 고생해야 됩니다. 예, 주택 상태가 이게 아주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구우면 모두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 고민을 네,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도봉구에서 네. 안심장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네요. 네,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이거는 원래 보통 1인 가구 그런 고령자 세대에는 원래 좀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좀 뭐가 또 다른 건가요? 예, 도봉구 거주 모든 1인 가구가 해당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1인 가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구는 그렇죠.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1인 그래서 가구가 1인 아니네요. 가구가 많아요. 네네. 아빠와 아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부모 가구는 엄마와 아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안심 지원 그 사업에서 늘 이렇게 사각지대로 의외죠, 그렇죠? 네네. 저도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사각지대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도봉구에서는 한부모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보시는 대로 스마트 초인종, 네네. 내부 외부 CCTV라든지 이런 뭐 호신용 경보기라든지 네. 그리고 문 잠금 장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저 매스컴에서 항상 네.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배달 음식 많이 먹는 거거든요. 제가 힘드시죠.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섣불리 이렇게 문을 열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 앞에 두고 갈 수 가세요. 있게 그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 그 열림 감지기 이런 것들 네네. 내가 문을 정말 제대로 닫았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 몇 번씩 확인하게 돼요.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봉구가 이런 사업들을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확산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봉구는 보통 중장년 1인 가구를 또 이게 시범적으로 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청년 1인 가구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청년 1인 가구도 어떻게 될까요? 중장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청년 1인 가구가 결혼이나 가족을 이루기 전 단계라고 보았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중장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중장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점점 확대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은 사실 우리 사람들 인식 속에서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어 있는 세대다라는 그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되게 약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층이 굉장히 인구수가 두터워지고 있다는 지금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또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 가구에 대한 이제 관심도 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가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프로그램,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월세 보조금 지원,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무려 96.7%가 원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엄청난데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 1인 가구는 사실은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원하는 경우도 네네. 7%. 아, 공공임대가 안 된다면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이제 주택개량, 개보수 지원 이쪽이 이제 순위였는데 아마도 어르신 같은 경우, 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예, 고령자분들이 이런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네. 참 씁쓸해지기. 하나도 못 받으셨죠. 못 받았죠.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소외되기가 쉬운 거예요. 네. 청년들은 본인들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찾아봐요. 또 그리고 이게 멀티잖아요. 이 친구들 네, 일하면서도 맞아요. 휴대폰을 들고 참 나에 맞는 정보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찾아보는데 중장년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그 현재 1인 가구들이 본인이 네. 주거하고 있는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만족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래도 만족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그냥 난 괜찮은데 그래도 그나마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원룸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살면서 한 46.2%는 양호하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 가구랑 또 대비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전체 가구랑 그렇죠. 대비해보니까 역시나 낮네요. 3.5%포인트가 낮았어요. 그런데 46.2%라는 수치가 전반적으로 네. 양호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53.8%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음. 예, 우리가 46.2%면 그래도 뭐 절반 가까우니까 좀 양호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열악한 것도 많죠. 엄청 예,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 질문이어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가 필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를 좀 살펴보고 네네. 있는 중이고요. 그 제가 지금 아까 아쉽게도 우리 천 박사님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이미 청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예 안타깝네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 이런 것들에 그래서 대해서. 행복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제 주택도시 기금으로 짓는 곳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고요. 뭐 그 혜택은 여기 제가 지금 올려놓기는 했는데 뭐 정말 뭐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되고 네. 있고 1인 가구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LH에서 한다라는 얘기인 것 네네. 같은데 네네. 그럼 이게 전국에 그냥 다 있다라는 예, 얘기인가요? 그럼요. 다 있죠. 음. 원주에도 있을까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좀 안 가지셔서 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LH 행복주택 인기가 좋아서요. 예, 경쟁률도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이제 LH 또 이제 서울주택공사 SH, 네네. 경기도주택공사 GH가 직접 건물을 매입해서 시세 40%에서 한 50% 수준으로 전세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 안심주택도 있고요.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네. 주로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위치한 공공임대, 민간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제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을 수는 있는데 네.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네.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지자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청년 인구가 정주하는데 네. 이제 힘이 되어 주겠죠. 네네. 거주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제일 그 다음이 이제 금융 지원 서비스죠. 이게 우리가 주거 지원뿐 아니라 네. 그래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청년 그 전세자금 대출 청년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거 안정 월세 대출까지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면 충분히 네.
우리가 혜택을 갑자기 좀 받을 수 정보가 막 있을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그렇죠. 드네요, 제가 우리가 이 지금. 시간에 많은 것들을 네네. 다 일일이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한번 건드려 봄으로써 네네. 우리 혜택을 좀 우리가 스스로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중장년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오늘은 좀 주거 이야기 네. 함께 좀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또 우리가 좀 한번 청년층, 중고령자, 또 네. 노령층 나누어서 각각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수님? 네, 그러죠.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만나요. 네, 또 만나요.